말단 병사의 전설 제24장 모두 멍하니 우주를 부유하는 자네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간단히 적의 전함 2000척을 쓸어버릴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류시오를 비롯한 승조원들은 지휘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강진우를 믿기지 않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그 차가운 표정을 보는 순간 하려던 말은 그대로 목구멍에 삼켜야 했다. 왜 저렇게 무표정하지? 모두 속으로 의아해했지만 곧 스쳐 지나간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이번에 처치한 2000척은 단지 적의 선발 부대일 뿐 본대는 아직 오지도 않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이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이내 얼굴을 굳힌 채 각자 자리로 복귀했다. 그때 갑자기 들려온 건 코웃음 섞인 냉소. 돌아보니 강진우는 눈을 감은 채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냉담하게 웃고 있었다. 방금 들은 그 소리는 바로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이었다. 모두 놀라는데 이내 강진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입을 크게 벌려 웃기 시작했다. 진짜 내가 너무 대단한 거 이렇게 쉽게 적을 박살내다니. 나 진짜 천재인가 봐. 그는 지휘석 위에서 팔다리를 마구 흔들며 아이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모두 순간 멍해졌다. 한동안 어안이 벙벙하더니 이내 이마를 문지르며 강진우를 무시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신이 나서 외쳤다. 전 함대에 알린다. 지금 당장 명령한 위치로 이동. 다음 물결을 저지할 준비를 하라. 그는 말과 동시에 지휘 패널의 버튼을 눌렀고 화면에는 성계지도 위로 각 함선이 도달해야 할 위치가 표시되기 시작했다. 화면에 표시된 광점을 본 순간 모두 강진우의 의도를 이해했다. 그는 모든 전함을 구 형태로 배치해 안전 통로 외곽에 흩어진 잔해 주변을 빙둘러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상하좌우에서 적을 동시에 요격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마리는 지시에 따라 전함을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그런데 함선이 막 움직이려던 찰나 천이서가 다급하게 외쳤다. 지휘관님, 다른 전함들에서 공동 서명한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이동을 거부하면서 직접 통화를 요청합니다. 모두 당황했고 강진우는 더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 멍청이들이 지금 장난하나? 지금 어영부영할 때냐? 적이 곧 들이닥친다고. 불만 가득한 손짓과 함께 지시했다. 통신 연결해. 어디 그 이유나 들어보자고. 화면이 전환되자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한 소위가 등장했다. 그는 강진우를 보자마자 거수경례도 없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원래는 것만 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왜 전부 박살낸 거죠? 우리 다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강진우는 이미 화난 기색도 없었다. 어깨를 으쓱이며 두 손을 펴고는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나도 몰랐어. 은흥제국 전함이 그렇게 허약한 줄은. 어이없이 두 발의 어뢰로 한 척씩 다 나가 떨어지더라고. 뭐 어쨌든 대박 터뜨린 거 아냐. 우리 완전 공훈이야. 그 소위는 눈이 튀어나올 듯 소리쳤다. 공훈은 무슨? 본국에서 우리를 이미 버린 거 몰라요? 지금 저쪽에서 2개 함대가 더 오고 있다고요. 이 자주포 전함 따위로 막을 수 있냐고요. 처음에 당신이 항복할 거라 해서 우리도 동의하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함을 2000척이나 날려버렸잖아요. 이제 어쩌자는 거죠? 강진우는 웃으며 말했다. 본국이 우리 버린 것도 알고 적 병력도 파악하고 있었구나. 사실 그 함대 지휘관들도 멍청이는 아니었다. 본국과 연결이 끊긴 상황에서 예전 상급자의 명령을 떠올리며 상황 파악이 끝난 상태였다. 게다가 강진우 함선에 접속하며 데이터도 넘겨받아 적군 숫자까지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애초에 항복 쪽에 무게를 두었던 거. 강진우는 계속 웃으며 말했다. 잘 생각해봐. 우리가 2,000척짜리 땜빵 함대로 정규군 전함 2,000척을 박살냈어. 이건 적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기는 거지. 항복하면 더 좋은 대우 받을걸. 소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정말요? 적이 2,000척 잃고 열받아서 우릴 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강진우는 손을 휘휘 저으며 웃었다. 설마 우리처럼 유능한 인재들을 어찌 함부로 없애겠어. 어서 명령대로 위치 이동해. 마지막 한 수를 둬야지. 소희는 망설이는 눈치였다. 화면에서 강진우를 보지 않고 누군가와 의논하는 듯한 모습. 그때 제로스타가 끼어들었다. 진우, 화면 속에 다른 전함 지휘관들도 보이네. 저 사람은 함장들한테 추대된 대표 같아.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별다른 말 없이 에르와에게 적군 위치를 정찰하라는 손짓만 했다. 잠시 후, 그 소희는 발끈하며 욕을 내뱉었다. 이 자식, 또 우릴 속이려 들어. 설마 내가 그 두 함대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강진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역시 다 눈치챘군. 말을 하려던 찰나, 소희가 냉정한 얼굴로 먼저 선언했다. 우린 전원 동의해서 당신의 지휘권을 박탈합니다. 우리도 다 중이고, 이제부턴 당신 명령 안 따라요. 싸우고 싶으면 혼자 하세요. 우린 여기서 항복할 거니까. 강진우는 화내지 않고 되려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하하, 선발대 박살낸 마당에 항복이라니. 적이 널 말을 듣게 놔두겠어. 무조건 발포할걸. 내 말 들으면 살 수 있고, 안 들으면 그냥 포탄 맞고 끝나는 거지. 처음부터 우릴 속였잖아. 이 자식아. 소희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바로 그 순간 전함 전체에 경보등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려 퍼졌다. 레이더를 감시하고 있던 에르와가 다급히 외쳤다. 지휘관님. 적 함대가 10분 안에 500번좌표에서 나타날 예정입니다. 총 18,000척 이상이에요. 항공모함 4척, 전함 1,000척, 순양함 7,000척, 구축함 6,000척, 수송선 4,000척, 그리고 잠수함 가능성도 있어요. 이건 2개의 강화 함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치도 이미 노출됐어요. 그 말을 들은 모두가 굳어버렸다. 이건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왔다. 자주포 전함보다 몇 배는 급수가 높은 함선들인데 숫자도 이 정도라니. 특히 놀라운 건 정찰함이나 경비정 같은 하급 전투함은 아예 없다는 점이었다. 모두 일제히 화면을 바라봤다. 성계 지도의 표시 외에는 적의 실체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이었다. 만약 적 함대가 육안으로 보일 정도로 가까이 있다면 적의 일제 사격 한 번에 이쪽 전함은 우주먼지로 사라질 터였다. 강진우는 즉시 지휘 패널을 조작했고 스크린에는 적 함대가 안전 통로를 따라 뱀처럼 이어져 움직이는 모습이 표시되었다. 적 전함은 전부 대형이라 이 죽음의 지대에서 기동하기엔 불리해. 우린 소형이라 기회가 있어. 전원 명령대로 즉시 지정 위치로 이동. 강진우가 소리쳤다. 그때 경보가 울릴 때 사라졌던 소희의 영상이 다시 나타났다. 그는 느긋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우리 전함은 이미 제국군에게 항복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은 그쪽 지휘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우린 그냥 포탄바지가 되긴 싫어서요. 그러니까 당신도 체념하고 우리랑 같이 항복하시죠. 강진우는 깜짝 놀라 외쳤다. 안 돼. 제국군은 절대 너희 항복 받아주지 않을 거야. 소희와 강진우 함선에 있던 모두가 의아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제국군이 항복을 안 받아준다고. 그게 무슨 말이지? 제로스타도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진우, 왜 그렇게 확신해? 왜 제국군이 항복을 안 받아준다고 생각하는데? 강진우는 화면을 바라보며 설명했다. 연방과 제국의 함대 편제를 내가 다 확인했거든. 일반적으로 함대 하나는 항공모함 1척, 전함 100척, 순양함 1000척, 각급 구축함 2000여 척, 정찰함 4000여 척, 수송선 수천 척으로 구성돼. 임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함이 500척을 넘는 경우는 없어. 그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속했다. 지금 저기 있는 두 함대, 전함만 1000척이야. 이건 보통의 10배에 해당하는 규모지. 즉, 저건 제국의 금위군이야. 황도를 수호하는 최정예 부대라고. 제국이 침공을 하려고 했다면 굳이 제국 수도 방어 병력을 뺄 리 없잖아. 게다가 지금 크스라 성계에 주둔 중인 제국군 10만 병력도 꿈쩍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야. 저 금위군은 다른 비밀 임무를 띠고 여기 온 거야. 항복을 받아줄 여유 따윈 없다는 뜻이지. 그 말에 다들 말문이 막혔다. 생각해보니 이건 단순 침공이 아니었다. 이런 규모의 병력을 동원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정말로 금위군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다면 그들은 항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제로스타가 묻는다. 진우,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 분석한 거야. 강진우는 웃으며 목을 움츠렸다. 다 그 미친 교관들 덕이지 뭐. 나한테 정보를 분석하고 처리하는 법을 주입식으로 때려 넣었거든. 다 까먹은 줄 알았는데 이런 건 몸에 뱄나 봐. 제로스타는 그의 자랑스러운 표정에 눈을 굴리며 중얼거렸다. 으이그, 자랑은.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강진우가 훈련소 시절부터 머리 싸매고 배운 것들이 그 안에 남아 있었다는 걸 겉으로는 허술해 보여도 이젠 그의 분석력은 실전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때 소희의 얼굴이 살짝 굳더니 이내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헛소리 그만해. 제국군이 우리 항복 수락했다고 연락 왔다. 강진우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소희는 짓궂게 웃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우리끼리 의논해서 결론 냈어. 네가 제국군 전함 2000척을 박살낸 주범이잖아. 널 제국군에 넘기기로 했어. 전범으로 말이지. 그래야 우리도 제 얼굴 들고 항복하지 않겠어. 에르와가 급히 외쳤다. 지휘관님. 아군 자주포 전함들이 우릴 포위하고 있습니다. 주포랑 보조포 전부 이쪽으로 조준했어요. 순간 전함 내부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전원 강진우를 바라봤다. 모두 알고 있었다. 강진우가 거부하면 바로 아군의 포격이 날아올 거라는 걸. 현재 방어막은 20% 상태. 한 방이면 산산조각이다. 고요한 침묵 속 천이서가 무전을 들으며 불안하게 말했다. 지휘관님, 제국군에서 통신 연결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강진우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제로스타가 먼저 그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이다. 진우, 이제 어쩔래? 이러다 진짜 포로 되겠네? 강진우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 멍청한 중이들 때문에 망했군. 애초에 그의 계획은 적의 전함 크기를 이용해 이 잔해가 가득한 지역에서 기습을 걸고 더 많은 잔해를 만들어 탈출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됐다. 그러던 중 강진우는 무언가 떠오른 듯 눈을 번쩍 뜨고 제로스타에게 물었다. 누나, 우리 함선이 전투 시작 전에 갑자기 투지까지 속도가 올랐던 거 내가 한 짓이지? 제로스타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왜? 나한테 징계라도 줄 거야. 강진우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아니 설마. 오히려 부탁 좀 하려고. 그리곤 그녀에게 귓속말하듯 무언가를 잽싸게 설명했다. 제로스타는 들은 뒤 피식 웃으며 말했다.
진짜 목숨 걸고 노는구나. 근데 재밌을 것 같긴 하네. 나 이런 거 좋아해. 강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중얼거렸다. 제발. 그때까지 동력로가 버쳐져야 할 텐데. 그때 천이서가 다시 외쳤다. 지휘관님. 제국군 지휘관과 통신 연결 어떻게 하실까요? 강진우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연결해. 그가 손을 휘젓자 모두들 다시 자리로 돌아가 바르게 앉았다. 어찌됐든 제국군 고위 장교를 볼 기회는 처음이잖아. 투항이든 전사든 마지막까지 군인다워야지. 모두 그런 생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다. 류시오는 자리에 앉은 채 자신의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는 걸 느꼈다. 이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가? 화를 참지 못한 그는 허벅지를 꼬집었다. 이렇게 겁쟁이라니 창피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옆을 보니 다른 동료들도 다들 창백한 얼굴에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다. 그제야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다. 그래, 전쟁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겠지. 예전 선배들이 말했잖아. 죽음은 갑자기 오는 거라고. 공포조차 느낄 틈 없이 한 발에 끝나는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그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 이런 공포 속에서는 누구라도 떨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하. 우리 열댓 명의 운명이 지금 지휘관님의 한마디에 달려있네. 그렇게 생각하며 그는 강진우를 돌아봤다. 그런데 어라? 강진우는 입가에 살짝 웃음을 띠고 있었다. 그 얼굴은 전혀 긴장감이 없었다. 오히려 대장 같았다. 진짜 전쟁을 수없이 경험한 장군의 눈빛. 이 사람이 진짜 신병이 맞나? 격투 시스템 출신이 이럴 리가 없는데. 류시오는 그 순간 강진우가 이전 전투들에서 보여준 침착한 판단력과 대담한 지휘를 떠올렸다. 게다가 이 사람, 우리 내부 사정이나 전함 상태도 이상할 정도로 잘 알잖아. 도대체 정체가 뭐야? 그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난 고작 내무병인데 과연 나도 이 우주에서 내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그때 삐익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화면에 등장한 건 반듯한 제국군 소장 제복을 입은 두 청년. 금빛 찰랑이는 머리칼, 조각 같은 외모 그야말로 잘생김 그 자체였다. 류시오는 다시 강진우를 쳐다봤다. 이 형님도 나중에 저 나이쯤 되면 소장쯤은 되렸.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강진우가 두 장교를 보자마자 놀란 듯 외치며 말했다. 너희들이었냐? 카이세르와 달인수는 선발 부대가 단 한 발도 못 쏴보고 전멸했다는 보고를 받고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전투 기록을 분석했고 전함들이 도약한 직후 갑자기 멈추고 공간 왜곡에 휘말리는 걸 확인했다. 이건 뭐야? 도약 지점에 어뢰를 터뜨린다고. 말이 돼. 이 충격적인 데이터를 본국연구소로 송신하면서도 둘은 그 전투를 지휘한 연방장교가 누구인지 몹시 궁금해졌다. 적의 지휘관을 만나겠다고 요청했고 화면에 나타난 거. 어린 소위. 뭐야, 이 꼬막. 그런데 그 소위가 갑자기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었냐 고 외친 것이다. 둘은 당황했다. 이 녀석 우리를 안다고. 말도 안 돼 우리. 언론에 노출된 적도 없는데. 달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위, 우리를 본 적 있나? 강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 아닙니다. 두 분이 제 친구들이랑 너무 닮아서 착각했어요. 속으론 죽어도 안 들킬 거야 생각하며 웃음을 감췄다. 내가 로봇 훈련관들이랑 같이 있던 거 알리면 그건 진짜 일이 커지니까.
카이세르는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 또 있다고. 말도 안 돼, 난 제국의 얼굴인데. 달인수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했다. 강진우는 속으로 자뻑도 저 정도면 병이네 생각하면서도 겉으론 찬사를 퍼부었다. 그야 그렇죠. 제국, 아니 우주에서 제일 잘생기셨습니다. 류시오를 비롯한 부하들은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장관님, 또 뭔가 꾸미는 거지. 카이세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가 표정을 굳히고 정중히 거수경례했다. 나는 은흥제국 황도금이군 제3함대 지휘관 카이세르 소장이다. 달인수도 뒤이어 거수경례. 나는 제4함대 지휘관 달인수 소장이다. 강진우도 냉담한 표정으로 돌아가 깔끔한 거수경례를 했다. 나는 말라연방 자주포함 521호 함장 강진우 중이다. 달인수가 눈썹을 꿈틀거리자 강진우가 웃으며 말했다. 중위 계급은 우리 함선이 귀하들 냉각 레이저의 90%가 박살났을 때 군구상장이 우리 생존자 전원에게 계급을 하나씩 올려줬습니다. 카이세르는 피식 웃었다. 그건 너희를 버리겠다는 신호였겠지. 너희는 이미 본국에 버림받았어. 나에게 저항해도 도망쳐도 미래는 없어. 자, 결정해. 투항할래. 류시오와 동료들은 숨을 삼켰다. 어떡하지? 투항하면 살 수 있을까? 그래도 뭔가 찜찜한데. 바로 그때 강진우의 귀에 제로스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비 완료. 적함까지 200좌표 남음. 그 말을 들은 강진우는 피식 웃었다. 그는 휙 돌아서며 두 소장을 향해 등을 돌렸다. 그리고 엉덩이를 살짝 내밀고는 나더러 투항하라고. 푸아! 냄새나게 내 똥구멍이나 맡아라. 그 말과 동시에 카이세르를 향해 손가락을 뻗어 중지를 날렸다. 모두가 거워 하고 멍해 있는 사이 강진우는 순식간에 지휘석에 앉았다. 자동으로 튀어나온 안전벨트가 전 승조원 몸을 꽁꽁 묶어버렸다. 전원 탈출. 전속력 가동. 전함은 굉음과 함께 후미에서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며 포위망을 뚫고 우주 잔해들이 가득한 죽음의 지대로 돌진했다. 류시오는 몸이 눌리는 느낌 속에서도 쓴웃음을 지으며 화면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두 소장이 버럭 화를 내고 있었다. 마리는 조종 시스템을 점검하며 말했다. 조종권. 없어졌어요. 통제 불가해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에 이번엔 그다지 당황하지 않았다. 이제 확실하네. 이 기묘한 상황은 다 장관님이 벌인 일이야. 강진우는 스크린 속 소장 둘을 보며 싱글벙글 웃었다. 화내지 마세요. 두 분이 황도금이군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함대였으면 저 벌써 투항했죠. 그래도 법정에 가서 재판받는 게 당신들한테 잡히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는 휘파람 불듯 손을 휘저어 제로스타에게 통신을 종료하게 했다. 제국군 기함 내부. 카이세르와 달인수의 표정이 굳었다. 가상 영상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에서 놀람과 불안이 번뜩이는 것을 읽었다. 이 자식. 혹시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알고 있는 건가? 둘은 동시에 외쳤다. 전 함대. 전속력 돌진. 항복한 자주포함 전부에 명령한다. 강진우를 추격. 반드시 격침하라. 투항한 자주포함 중 약 200척이 즉각 추격에 나섰다. 나머지 전함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같은 자국 함선을 쏘는 건 싫다는 듯한 침묵이었다. 그들은 강진우와 소장들의 대화 내용을 듣지 못했지만 왜 두 소장이 저렇게까지 분노하는지, 혹시 강진우가 무슨 비밀이라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를 살려두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그 생각에 그들은 전속력으로 추격하며 포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강진우의 전함은 이미 너무 빨랐다. 잔해가 가득한 지역도 소형 전함인 자주포함에게는 큰 장애물이 아니었지만 강진우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려웠다. 멀리서 간간히 레이저 포격이 날아들었지만 명중하진 못했다. 동력로 출력 200%. 분사구는 2분 후면 녹아내립니다. 동력 담당자라니 절규했다. 공격받았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피해는 없습니다. 부관 진아가 상황을 보고했다. 강진우는 안전벨트를 풀고 휘청거리며 말이 옆으로 갔다. 말이, 자리 좀 바꾸자. 네. 제가 몇 달 동안이나 훈련해서 이제야 겨우 조종하는 거려. 지휘관님이. 주춤대던 마리는 그의 눈빛에 고개를 끄덕이며 조종석에서 일어났다. 전함 조종, 손 근질근질했거든. 전투기랑 비슷하지 않을까? 뭐야 그 말. 전함이 전투기랑 같아요. 어이없네. 제로스타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다. 근데 이 자주포함은 전투기 시스템 기반이라 그나마 다행이지. 내가 시스템 좀 바꿔줄게. 이제 이 전함, 거의 전투기야. 캬 누나 진짜 만능이다 고마워요. 강진우는 헬멧을 쓰고 싱글벙글 웃었다. 그러자 제로스타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는 조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근데 진우야, 이제부턴 정말 위험할 때만 도와줄게. 다 맡기면 내 성장이 안 돼.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말, 나도 하려고 했어. 계속 너한테 의지하면 나중에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제로스타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아이의 보조바퀴 같은 존재니까. 강진우는 그녀를 달래듯 말했다. 걱정 마, 나 너 안 버려. 앞으로도 같이 수다 떨고 가상 공간에서 쇼핑도 하자니까. 그 말을 들은 제로스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좋아. 이번 작전 끝나면 꼭 쇼핑 간다. 저번에도 약속 어겼잖아. 응, 이번엔 진짜야. 강진우가 소리쳤다. 좋아. 이제 속도는 정상으로 조정하고 무기 레이더 시스템을 조종계에 통합 연결해줘. 진아가 깜짝 놀라면서도 즉시 조치를 취했고 모두가 저 양반 또 뭘 하려는 거야 하며 바라봤다. 추격하던 자주포함 200여 척의 함장들은 강진우의 전함이 투지 속도로 치솟는 것을 보자 질세라 외쳤다. 동력로 1개 넘겨도 돼. 자주포함 원래 그 정도 성능 있는 거야. 전속력으로 추격. 강진우의 전함이 되는 걸 보면 우리도 할 수 있어. 그 생각에 추격함들도 에너지 출력을 최고로 끌어올렸다. 그때 레이더병이 보고했다. 강진우 전함 속도가 줄었습니다. 좋아. 명예는 눈앞이다. 전함 발사. 부포 사격 개시. 주포는 에너지 충전 준비. 수백 개의 레이저 포가 일제히 강진우를 향해 발사되었다. 강진우는 헬멧 코드 데이터를 보고 코웃음을 쳤다. 흐흥. 거리도 안 되는데 벌써 쏴대. 바보들 같으니라고. 그는 조종 레버를 꺾으며 2개의 거대한 전함잔에 사이를 스치듯 빠져나갔다. 그 아찔한 장면에 전함 내 부하들은 비명을 질렀다. 강진우는 통쾌하게 외쳤다. 겁내지 마. 너희 지휘관 내가 누군 줄 알아? 한때 우주 최강 전투기 파일럿이었다고.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야. 모두가 넋을 잃고 그를 바라봤다. 속으로는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파일럿. 아니 형님, 이건 전투기가 아니라 전함이라니까요.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 또다시 화면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잔해, 이번엔 정말 부딪힐 듯 가까운 그 장면에 모두는 반사적으로 눈을 질끈 감았다.